언젠가 도서관을 가지고 그림책 치료 수업을 할 때 일이다. 책을 읽은 이들로부터 도대체 이 책이 왜 좋은 책이지요?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도서관에는 평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기만 하는 주인공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렇게 책만 읽다간 사회성도 부족해지고 대학도 못 가고 제대로 된 어른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마침 그날 도서관을 함께 읽고 나눌 주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산다면 이었기에 참여자들의 질문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딱 좋은 마중물이 되었다. 그림책은 이처럼 저마다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질문을 끌어낸다. 무방비 상태로 오로지 직관을 활용해 마음으로 느끼고 읽는,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받아들여 보는 것은 좋은 감상법이다. 누군가 정해놓은 그림책 분석 방법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도서관은 1995년 뉴욕타임스 북리뷰에서 뛰어난 어린이 책으로 선정되며 어린이들에게 인생의 동반자인 책의 가치를 잘 전달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한 실존 인물 메리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전기를 담고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아이 엘리자베스는 마르고 시력이 안 좋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다. 어려서부터 인형놀이나 스케이트 타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 대학생이 된 엘리자베스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때도 커다란 트렁크에 책을 가득 넣어 가져갔고 책이 너무 많아서 침대가 무너질 정도였다. 다른 친구들이 데이트를 즐기는 동안에도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차를 타고 나갔다가 길을 잃은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살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기 시작한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사는 장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계속해서 책방에 들러 책을 구입하고 읽고 모으자 집안은 점점 책으로 가득 차게 된다. 더 이상 단 한 권의 책도 놓을 수 없을 만큼 집이 책으로 가득 차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전 재산인 책을 마을에 기부한다. 그 후 마을에는 엘리자베스 브라운 도서관이 생겼다. 엘리자베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도서관을 찾았고 여전히 책을 읽으며 살아간다. 나는 도서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모른다.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책 읽기만 좋아해도 괜찮구나. 세상살이에 조금 어수룩해도 사람을 만나 어울리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을 선택해도 괜찮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20대부터 아이들을 지도하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삶이 마치 내 인생처럼 여겨졌다. 12년 전 도서관 첫 장에 서명을 적어 넣으며 나도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엘리자베스처럼 책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살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옷과 화장품은 안 사도 책은 사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남기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돈이 아주 많아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아갈수록 원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을 삶에서 제거할 수 있었다. 진정 원하는 것만 하다 보면 삶이 매우 간소해진다. 어느새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책을 모두 기중한 것처럼 나 역시 세상에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은
아마도 이효리, 이상순 부부일 것이다. 그들은 돈벌이나 유명세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간 일상생활을 보여준다. 그들은 삶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닌 빼기 시작했다. 그리고 빈 곳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웠다. 새벽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아침을 준비해 먹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일과 관련된 작업을 한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니 자연히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밥이 되고 돈이 된다. 도서관을 통해 수업을 하고 나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정말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도 되나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 놀고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랜 시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이 짜놓은 계획에 따라 살며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열심히 지내온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놀고 먹고 쉬면 좋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막상 휴가가 생겼을 때조차 남들이 좋다고 한 여행 코스에 맞춰 그들과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돈을 지불하게 된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우리들 각자는 텔레비전 광고 속 반듯한 모델처럼 살기 위해서나 죽도록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각자 세상에 나온 모습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에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와 같아지기를 바라거나 비교하는 것을 놓아버리자. 그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보기 바란다. 하루하루 원하지 않는 것을 멈추고 원하는 것을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날이 온다. 나도 그랬다.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랬더니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고 그 일을 하며 행복해졌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